오늘 이제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세리에 A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세리에 데뷔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해줬고 공수양면으로 심지어 잘해준 경기였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왔기 때문에 나폴리 팬들의 기대감이 아주 크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의 활약을 이제 보면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나폴리 구단이 왜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선택했는지를 자신이 보여줬다 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오늘 경기 이제 활약 자체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일단 오늘 기록을 볼게요. 김민재 선수 오늘 풀타임 뛰었고요. 클리어 4회, 오늘 경기 최다입니다. 인터셉트 2회, 태클 성공 횟수가 2번,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4번 시도 3번 성공.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도 4번 시도해서 3번 이겨냈다는 건 아주 높은 기록이죠. 그리고 패스 성공률 90%, 아주 안정적인 빌드업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키패스까지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김민재는 수비적인 수치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클리어 횟수, 뭐 공중볼 경합 횟수, 태클 횟수 다 좋았는데, 인터셉트 횟수 다 좋았는데, 공격적인 측면에서 특히 빌드업 상황에서 패스 성공률 그리고 키패스 횟수가 2번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측면도 매우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제 김민재 선수가 시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폴리가 오늘 4-3-3 전형을 사용했죠. 그리고 이 4-3-3 전형이 아마 이번 시즌 나폴리의 주요한 포메이션이 될 텐데, 프리시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라흐마니가 오른쪽,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어요. 오늘 경기에서. 그리고 이때 김민재의 역할은 흐비차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마리오 후이가 오버래핑을 시도하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풀백인 디로렌초는 살짝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3백을 만드는데, 이때 김민재는 왼쪽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을 보셔도요, 이 장면이 이제 익숙하죠? 나폴리가 공격을 전개할 때 보면 김민재, 라흐마니, 디로렌초 이렇게 3백이 형성되면서 김민재가 왼쪽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마리오 후이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3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당연하게도 마리오 후이가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김민재 선수는 왼쪽 측면을 넓게 커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로나의 공격 패턴을 보면, 베로나가 나폴리의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자연스럽게 디로렌초가 측면으로 움직이고 라흐마니 그리고 김민재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마리오 후이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넓은 측면 공간이 발생하는데, 이때 베로나는 마리오 후이가 내려오지 않는 측면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가 많았죠. 오늘 경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가 마리오 후이가 내려올 때까지 이 왼쪽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오늘 베로나를 상대로 왼쪽 측면 공간을 정말로 잘 커버해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다. 김민재가 이제 왼쪽 중앙 수비수에 위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흐비차가 공격적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수비로 복귀하는 속도가 늦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민재와 흐비차 이 사이의 공간이 넓게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베로나는 이 틈을 노려서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 김민재의 왼쪽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 선수는 흐비차가 내려오는 속도가 늦으니까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았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마리오 후이가 이때 아직까지도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때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가 볼을 잡는 상황에서 빠르게 접근해주면서 상대 공격수의 슈팅 찬스를 막아내는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장면인 게, 마리오 후이의 수비 복귀 속도가 늦고 그때 마리오 후이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게 되면
여기서 김민재가 마리오 후의 뒷공간을 커버해준다. 이게 이제 아주 좋았던 장면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가 스피드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김민재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면서 이 넓은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해줬다. 그래서 오늘 김민재 선수가 측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면서 수비적으로 아주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김민재의 빠른 스피드를 볼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데,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약간 앞으로 나와 있죠? 베로나의 공격수보다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데 오프사이드 트랩을 형성하기 위해서 김민재가 약간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때 뒤에 있던 마리오 후이가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베로나의 공격수가 김민재의 뒷공간에서 온사이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로나가 김민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여기서 베로나의 공격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니까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의 위치보다 뒤에서 달려나가는 상황이었죠. 분명히 상대 공격수가 먼저 뛰어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인 스피드가 발휘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가 분명히 먼저 달려나가는 상황이었는데 빠르게 달라붙으면서 스피드 경쟁이 붙었고, 여기서 상대 공격수를 완벽하게 스피드로 압도하면서 결국에는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까지 나와요. 이 장면이 정말 이 수비적으로는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했던 역할이었거든요.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마리오 후이의 수비 뒷공간, 그리고 혹시나 때에 따라서 나폴리가 라인을 올리는 팀이니까 라인을 올렸을 때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게 되면 이때 쿨리발리가 빠르게 뛰어가서 상대 공격수의 볼을 빼앗아 오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쿨리발리가 하면서 나폴리 수비의 핵심이 쿨리발리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선택했고, 그렇다면 김민재가 쿨리발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마리오 후의 수비 뒷공간, 그리고 수비 뒷공간이 무너졌을 때 김민재가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커버를 해주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오늘 정말로 잘해줬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인 빌드업 상황에서 오른발 왼발을 다 잘 쓰는 선수라는 게 오늘 아주 인상 깊은 점 중 하나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로나가 나폴리의 후방 빌드업을 압박할 때 김민재 선수를 이렇게 분명히 압박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골킥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김민재가 왼쪽, 라흐마니가 오른쪽에서 이제 볼을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마리오 후이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김민재가 상대 공격수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 나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골킥 상황에서 김민재가 왼쪽에서 볼을 받을 때 베로나의 공격수가 김민재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과감하게 볼을 치고 나가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왼쪽으로 볼을 치고 나온 다음에 왼발에 자신이 있으니까 왼발로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나는 장면이죠. 이것 또한 사실은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김민재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쿨리발리도 김민재처럼 포백의 왼쪽 중앙 수비수에 뛰는 선수였고, 그리고 왼발도 잘 쓰기 때문에 오른발 왼발을 가리지 않고 후방 빌드업에 아주 큰 도움을 줬던 선수거든요. 방금 전 장면을 보면 김민재 선수가 압박을 받을 때 본인이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니까 왼발로 볼을 잡아놓고 왼발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도 김민재가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잘 쓴다는 그 장점이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드러났던 장면이었다. 또 재밌는 포인트는 마지막으로 공격적인 측면, 공격적인 오버래핑까지 오늘 김민재가 보여줬는데, 나폴리가 기본적으로는 세리에 내에서 강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라인을 올릴 때가 많고요. 상대팀은 나폴리를 상대로 수비 라인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그 나폴리의 특징이 뭐냐?
후방에서 3백이 형성되잖아요. 보통 이제 3백이 형성될 때 3백을 형성하는 강팀들은 왼쪽, 오른쪽 중앙 수비수의 오버래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도 봤지만 쿨리발리의 오버래핑, 공격적인 능력, 그리고 뭐 3백을 쓰는 팀들 중에 콘테 감독도 벤 데이비스의 오버래핑 혹은 로메로의 오버래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4백은 좌우 풀백이 오버래핑을 하지만 3백은 3명의 중앙 수비수를 두면서 뒤에 남아있는 수비수가 4백보다 많은 상황인데 수비수가 후방에 더 많이 남아있는데 이때 공격 숫자를 한 명이라도 더 추가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려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좌우 중앙 수비수의 오버래핑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 나폴리의 미드필더 라인이나 공격 라인은 베로나의 수비수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김민재가 있는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는 상대적으로 압박을 덜 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볼을 가졌을 때 앞으로 볼을 전개해 줄 때도 있지만 패스를 보내줄 선수가 없다면 과감하게 볼을 끌고 올라가서 상대 수비가 예측할 수 없는 장면들을 만들어줘야 되고 이때 김민재 선수가 볼을 끌고 올라가면 상대 수비수가 김민재 선수에게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오버래핑이 나폴리의 3백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김민재 선수가 키패스를 2개나 기록을 했던 만큼 오버래핑도 아주 활발하게 보여줬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이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앞선에 있는 나폴리의 미드필더들이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로나의 수비수들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민재 선수가 패스를 기본적으로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패스 루트가 모두 막혀있고 대신 김민재 나를 압박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김민재가 이때 과감하게 오버래핑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측면 공간이 발생한 상태니까 김민재가 여기서 치고 올라갔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요. 과감하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김민재가 거의 측면 공격수처럼 오버래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완벽하게 베로나의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마지막에는 김민재가 측면 끝까지 올라가서 크로스까지 올려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나폴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김민재 선수에게도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 김민재 선수의 볼터치 위치를 보면 김민재가 수비라인 뿐만 아니라 중원라인 그리고 하프라인을 넘어선 위치까지 과감하게 올라와서 플레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이 3백을 형성했을 때 왼쪽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전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는 스팔레티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확실하게 주문을 했던 플레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실점을 하는 장면에서는 김민재와 라흐마니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약간 아쉬운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베로나가 이제 득점을 하는 장면인데 김민재가 헨리를 막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라흐마니가 라사냐를 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로나의 투톱을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한 명씩 막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헨리가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사이 공간으로 헨리가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로나의 크로스가 절묘하게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사이로 떨어지면서 헨리가 크로스를 정확하게 머리에 갖다 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죠. 이 장면에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지점이 뭐였냐,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간격 유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김민재가 헨리를 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헨리가 뒤로 침투한다고 해서 김민재가 헨리만 따라가면 니어포스트가 열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는 헨리가 뒤로 뛰어들어간다고 해도 니어포스트 쪽을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라흐마니와 김민재의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헨리가 이 김민재와 라흐마니 사이로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가 있었죠.
결국에는 김민재는 니어포스트를 맡고 있고 라흐마니는 이 라사냐를 막하고 있으면서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사이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김민재 선수는 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올라오는 크로스를 차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라흐마니는 헨리가 침투에 들어올 때 사실 김민재의 뒤로 넘어오는 볼을 라흐마니가 빠르게 앞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헨리와의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이겨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헨리와 라흐마니의 볼 경합 상황에서 라흐마니가 헨리에게 패배하면서 실점을 허용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나폴리가 실점을 할 때 김민재와 라흐마니의 호흡이 다소 아쉬웠던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분명히 김민재와 라흐마니가 합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분명히 합을 맞춰나가다 보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후방 빌드업, 공격 상황에서의 오버래핑, 공수양면으로 아주 좋은 경기를 펼쳤던 그런 경기였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 세리에A 데뷔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폴리가 쿨리발리의 대체자로 왜 김민재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경기가 끝나고 나폴리 팬들이 김민재를 평가했을 때 아주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오늘 활약상이었다, 이렇게 좀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